네, 안녕하세요. 7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의 멤버십 수익률은요, 레드캣 홀딩스에서 15%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국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국장의 기세가 아주 무섭죠. 오히려 미장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이 좋다는 것도 옛말이다. 이제는 국장으로 갈까? 이게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표를 보시면은요, 음, 그 최근 3개월간의 상승률이 정말 압도적이죠.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코스피,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나스닥의 상승에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은 또 V자 반등하면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예전만 못한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 안정감이라든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를 보면요. 회복 탄력성이 느껴지죠. 하락 후에도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방 경직성도 느껴집니다.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도 조정은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밴드를 유지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최근에는 JP 모건에서 향후 2년 내에 5천까지 간다. 요런 또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죠.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우려 성장 둔화, 채권 시장 변동 등 글로벌 지역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을 했죠. 실제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에서 이제 주식을 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3억 1천만 달러, 약 4천억이 넘는 그런 자금을 순매도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코스피의 상승 이유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그 저평가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장난질 이런 거를 이제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정이 올 것이다, 뭐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코스피만큼은 조정이 크지 않을 것이다, 조정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3천을 돌파해서 3,200까지도 찍었죠. 그래서 3천은 저항선이 아니고 기존에는 거의 뭐 뚫을 수 없는 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상승 여력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제가 한번 주관적으로 예측을 해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적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좀 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상상만 했던, 꿈만 꿔왔던, 그런 어떤 개혁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재무제표 허위 공시, 아스트 전 대표가 과징금 10억을 때렸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물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 선행 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 개 뒤진다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자는 이제 그 기사를 릴리스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허위 기사를 써가지고 주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미리 사놨던 주식을 그 고점에서 팔아 제낀다든지. 그래서 잡주들 코스닥 잡주들 보면 이렇게 피뢰침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다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해먹었는데 이런 거에 이제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면 아주 시원하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재무제표에 주목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평가를 받아왔던 심지어 이제 돈을 잘 벌고 꾸준히 수익을 내매도 불구하고 주가는 항상 제자리 걸음 또는 바닥을 기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재무제표에 나온 본질적 가치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이 앞으로도 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선정법, 그다음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국장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 종목 중에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 괜찮은데 왜 아직 안 갔지? 표가 왜 이렇게 낮지? PBR이 왜 이렇게 낮지?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다 싶으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 매식으로 한 번씩 시세가 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이제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잘 나가다가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을 형성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을 가미하셔 가지고 또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증권, 지주 요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석유나 육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하루에 한두 주씩 이렇게 모으는 거죠. 한 주씩 모으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세를 한 번씩 내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 증권, 지주는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기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느리지만은 손해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버핏이 얘기했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게 제1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나 육계 관련주들은 가끔씩 잭팟이 또 터지죠.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남북 경협주죠. 그다음에 정치 테마, 화천기 같은 조국 관련주. 이런 거 이제 한철 테마주긴 하지만은 이벤트가 곧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매매법을 보시면 제발 한꺼번에 사지 말 것이라는 거. 한꺼번에 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더즌이라는 종목의 차트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이쯤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때쯤에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면은 다음 날부터 오른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모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 기간을 이제 분할 매수 기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추천 지점에서부터 30% 이상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백 나오는 자리 요 자리까지 합치면은 40%에 육박하죠. 그래서 이때 추천을 드릴 때도 이게 뭐 3,50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상황을 설정을 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려갈 동안 또는 내려와서 반등할 때 그때 좀 사 봐야겠다. 요렇게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또는 이제 한번 훅 빼는 요런 구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을 내가 매수로 분할 매수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한꺼번에 사 놓고 이 구간에서 괴로워하느냐 요거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첫 주는 반드시 보초병으로 한 주만 사라 이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몇 주씩 모으다 보면은 낌새가 느껴져요. 예. 이게 진짜 그 리얼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느껴지고 또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좀 빠지면은 또 누가 또 사주고 이런 회복 탄력성 요 세 가지가 느껴진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고 아까 그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원하는 평단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세가 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을 가지고 있으려면 여기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알테오젠 차트입니다. 좀 차트가 복잡하긴 한데 이 뒷면에 있는 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가지고 45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빠졌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 소송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죠. 거의 뭐 30% 이상 40% 가까이 빠졌는데 요 실제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11월 달에 올려드렸듯이 20만 원대 중반에서 바닥을 찍고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역시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도 3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풀백이 나와서 바로 이제 45만 원 전고점까지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익 실현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음에 전고를 터치했던 것도 역시 3월 초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이제 풀백이 나와서 4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때 이제 뭐 정치 불안도 있었고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관세 이슈도 있어서 시장 전체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30만 원대 초반까지 풀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까지 쭉 올라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근처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뚫게 되면 이제 50만 원, 60만 원까지 간다. 요런 이제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제 한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한 주가는 회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할로자임 소송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뭐 의례적인 의례적인 어떤 소송이었다. 요렇게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면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끓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을 때도 물이 끓으려면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스레인지 앞에서 지켜보고 서 있는다고 해서
물이 빨리 끓지는 않죠. 물이 절대 빨리 끓진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기다려서 망하지 우리가 주식을 못해서 주식을 몰라서 망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목이란 거는 누구에게나 노출이 돼 있습니다. 네, 종목이란 건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고 누구나 좀만 공부하면 찾아낼 수가 있죠. 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8 월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 당시에 70만 원까지 정말 급상승을 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50만 원 언저리까지 4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로 인제 한 40만 원 후반 50만 원 초반 여기서 인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서 당시 대비해 가지고 3 배가 올랐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3 배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1 년이라는 시간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초장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이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누가 1 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잡아 가지고 장기간 들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실히 알려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국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과거 같으면 이제 뭐 국장에 비해서 미장이 월등히 좋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조건, 상황들에 의해서 좀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한 6 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코스피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고 다른 어떤 그 시장보다도 강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미장도 물론 하시지만 코스피도 적절히 섞으셔 가지고 차분하게 좋은 매매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